우리나라 국민들은 뭔가 한번 딱 하면 바박 해내는. 네. 핸드폰 뭐 쓰세요? 삼성폰 쓰세요? 애플폰 쓰세요? 애플 쓰고 있습니다. 아, 진짜로? 진짜로 말씀하세요. 이건 잘라주세요. 삼성폰 쓰죠? 아, 네, 삼성폰 쓰고 네, 있습니다. 삼성 쓰. 저는 애플폰이거든요. 박사님! 왜요? 저희가 제일 궁금한 건 사실은 한국 경제 시나리오입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박사님께서 현재 예측하시는 현실 가능성이 가장 높은 한국 경제 시나리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현실편부터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보죠. 예, 현실편, 절망편, 희망편. 네. 근데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나라 경제의 종합적인 판단은 절망편이다. 그리고 절망편에 가기 전까지 현실편에서 가끔 빛을 보기도 하겠지만 그거는 터널의 끝을 나타내는 빛이 아니고 순간순간 보수공소가 필요한 터널 안의 빛일 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경제는 앞으로 20년 내지 30년 동안 잠재 성장률 1%로 갈 것이다. 왜? 깔아놓은 게 아무것도 없다. 뭘 깔아놨냐고? 광캡을 깔아놓은 것도 없고 반도체 해놓은 것도 없고 드론, 우주항공, AI를 비롯해서 양자 컴퓨터 비롯해서 기타 등등 해놓은 게 별로 없다.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다. 한국 경제는 잃어버린 30년으로 지금 KTX를 타고 열심히 가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 긴 터널 속에서 가끔 밖이 나왔을 때 이게 희망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착각하지 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망적이면서도요. 이 현실과 어떻게 보면 절망편, 저희 이제 책에 박사님께서 이제 적어주신 그 시나리오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 와중에 그래도 우리는 일상을 살아나가야 되니까요.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는 현실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현실편과 절망편에 대해서 조금 짧게 한 번만 더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실편이라고 하는 거는 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주변에 많은 움직임들이 있잖아요. 네. 이 움직임들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서 어떻게 나는 해석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이 해석을 함에 있어서 내가 이미 절망이다라고 해석을 해놨기 때문에 네.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이것이 이리 간다라고 제가 해석은 안 했어요. 네. 무슨 말씀이냐?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64K D램 개발하고 세계 최초로 256K D램 개발한 민족은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도 한강의 기적을 만든 민족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 안 드려도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걸 다 느끼세요. 한국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보고 너 대안 내놔봐 그러면. 대안 내놓으면 내가 믿어줄게 하시잖아요. 대안 내놓을 수 있는 게 왜 없겠습니까? 저한테 정권을 주시면 제가 해드릴게요. 현실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경제적으로 우리가 대학을 들어가고 교육을 받을 때 강남 대치동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애들이 미적분을 지금 해요. 코딩도 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이 초등학교 때 미적분을 하고 코딩을 하는 목적이 앞으로 우주 천체 물리학을 공부해서 호킹 박사와 아이젠 뉴턴의 특수 일반 상대성 이론을 연구를 해서 내가 세계의 촉근 이론을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할까? 아니면은 엄마 아빠가 시켜서 해요. 아니면 저는 의사 선생님이 되어서 사람의 목숨을 생명을 소중히 할래요. 라고 답을 할까? 후자 쪽일 거예요. 네. 어린이니까 사람 생명 이야기는 나와요. 근데 고등학교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돈 벌어야지. 무슨 생명은. 많은 선배분들을 만나면 당신들이 옛날에 의사를 했던 네. 시절과 지금의 의사 선생님과 다른 그 세월의 다름을 느끼신대요. 산숨들을 많이 쉬는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 현실이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기업부터 먼저 갈까요? 삼성, 현대, LG 쭉 기업을 개인에 빗대보세요. 그러면 이 기업들이 처음부터 경제학 전공하고 싶어서 한 사람이 있을까? 하다 보니까 네. 박정희 대통령이 어느 날 전화해서 들어와보려 갔더니만 야, 너 옛날 다리 나봤지? 고속도로 가라. 건설로 컸어. 배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그 사업은 중우장대한 사업의 회사로 커버린 거예요. 그렇죠. 근데 현대 기아차를 운영하다 보니까 앞으로 무인자동차 시대에는 뭐가 필요해? 소프트웨어, AI 반도체, 그 다음에 센서, 기타 등등, 바이오 메딕 테크놀로지 다 필요해. 종합예술이 필요해. 이거 어떻게 하지? 못해요. 아니 50년, 60년을 땅 파고 땅 깔고 아스팔트 깔고 살아온 사람한테 어느 날 갑자기 너 프로그래밍 해봐. 해요? 못하죠?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92년 러시아, 중국 수교했어요. 자, 이제 대한민국은 북한과 함께 유엔 동시가입도 하고 평화도 이야기하고 통일도 이야기하고 막 났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83년, 85년 광캡을 딱 끝나고 난 다음부터 대한민국이 아예 4.0 사업을 한 거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라고요. 없잖아요. 네. 현실이에요. 그럼 우리 주변의 다른 나라 애들은 보라고요. 어떻게 하는지. 일본 지금 잘 나가잖아요. 세계 최초로 AI 반도체의 많은 부품, 네. 소재를 만든 회사들이 대개 일본 회사들이에요. 도시바. 걔들은 뭘 갖고 있는 거예요? 뿌리를 갖고 있어요. 원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현실은 네. 절망적일 수밖에 없다.
자기들도 다 알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마이크로하게 싹 스펙을 줄여서 마이크로스코프로 딱 보면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해요. 우리 모두 다 희생을 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나야지.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나요? 그래, 니야 죽든 말든 내가 먼저 튀면 돼. 이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현실 속에서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성장했나? 성장이라고 하는 건 어린이를 키워보시면 몸은 어른이 되었지만 이 지능이 발달 안 된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걸 성장했다라고 이야기하나요? 아니죠. 대한민국은 몸은 세계 10대 경제인데 생각과 겸손과 철학과 가치 수준에서는 그게 못 따라간다는 게. 자, 그렇게 놓고 봤을 때 현실 시나리오를 이제 제가 쓰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은 먹고 잘 먹고 요 순간만을 위해서 먹고 잘 먹고 잘 살고 하니까 뭘 봐야 돼요? 다른 나라에 의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눈치 봐야 돼. 눈알 굴려야 되잖아요. 네. 그 눈알 굴린 시나리오가 이 시나리오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주권도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이 어떻게 했을 때 중국이 어떻게 했을 때 트럼프가 당선이 안 되고 바이든이 당선이 됐을 때 미국이 금리를 한 번만 더 올리고 6%를 치지 않았을 때 왜? 6% 치니까 과거 데이터를 보니까 8분의 7 확률로 세계 어느 경제든지 위기가 났네? 이런 걸 다 고민했을 때 시나리오 2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요 정도 미국이 금리는 하겠고 트럼프는 당선이 안 될 가능성이 있고 일본 경제가 살아나고 중국도 내부 경기 부양책을 쓰면 이렇게 되니까 다소 우리가 한숨은 돌리지 않겠는가 현실편. 근데 곽 박사 당신 28년까지 예측한 거 보니까 뭐 환율도 1,100원대가 나오고 네. 주가도 3,000대도 나오고 하던데 희망편. 그리고 그 희망편 안에 지금 나머지 3년 기간 우리가 KF-21 항공기도 만들고 네. 우주항공 산업에 눈을 뜨기 시작했잖아요. 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뭔가 한번 딱 하면 바박 해내는. 네. 그래서 우주항공에도 눈을 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삼성이 메모리만 열심히 하다가 지금 비메모리하고 탭리스 쪽으로 해보겠다 그러거든요. 네. 자동차 산업이 그래도 세계 5대 자동차 그렇죠. 산업이 한국에 네. 있거든요. 배터리 산업이 나름대로 한다 네. 그러거든요. 네. 그런 식에 놓고 보면 희망도 없지 않아 있네. 근데 이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정신 안 차리고 또 가다 보면 우리의 오리지널리티가 없어져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핸드폰 뭐 쓰세요? 삼성폰 쓰세요? 애플폰 쓰세요? 애플 쓰고 있습니다. 진짜로? 진짜로 말씀하세요. 이건 잘라주세요. 삼성폰 쓰죠? 네, 삼성폰 쓰고 네, 삼성 있습니다. 쓰죠. 네. 아니 뭐 다른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니라 저는 애플폰이거든요. 박사님. 왜요? 그것도 최신형이신데요? 이게 뭐예요? 사과 베어 먹은 자리죠? 네. 영어로 베어 먹다. 바이트는 몇 비트? 8비트가 1바이트. 그래서 이게 바이트예요. 요거 700불에 팔아요. 요거 700불에 팔면 애플이 얼마 가져갈 것 같아요? 순수익으로. 미국은 뭐 원천 기술 다 가지고 있는 나라니까 300불 가져가요. 300불. 300불, 예. 40%. 예, 40% 정도 정도예요? 가져가요. 삼성폰 얼마 가져갈 것 같아요? 똑같이 700불짜리라고 치고 10% 가져가요. 자, 그러면 질문. 10% 팔아먹고 살아도 이렇게 떵떵거리고 사는데 우리가 원천 기술 제대로 된 거 한 대여섯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범죄 도시 이런 거 보면 시장에 돈 뜯어다니는 조폭들 있잖아요. 네. 목욕탕 가방 같은 거 하나 딱 끼고 다니면서 뭐 일수도장 찍듯이 막 찍잖아요. 그 짓 해도 돼요, 우리는. 그 노릇 해도 돼요. 기술 갖다 주고 받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가가치를 가질 수 있는 기술 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현실편, 절망편, 희망편 저희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시나리오 2, 3 뭐 이렇게 저희 책에는 기재가 돼 있는데요. 요거를 우리 월급쟁이 부자들, 우리 구독자분들 한 번에 조금 요런 시나리오가 있구나라는 걸 좀 정리해 볼 수 있도록 좀 짧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 이 책에서 시나리오 2, 3에 네. 시나리오가 2번이 네. 그러니까 제가 잡는 하나의 기본적인 시나리오예요. 앞에 쭉 설명해 놓고 끝에 가서 결론을 딱 내렸잖아요. 네. 그 시나리오 2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또 트럼프가 당선이 되지 않으면 좋은 것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사람이 생각했을 때 이렇게 되겠지. 중국 경제 안 망해. 이런 가정을 제가 이제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여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 주가 지수는 얼마, 환율은 얼마, 금리는 얼마 잡은 거예요. 근데 네. 가장 중요한 게 미국의 금리적인 신호거든요. 네.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 이런 건 중요치 않아요. 왜냐하면 계절적 요인이 있어요. 그러면 금리가 왜 중요하냐? 우리가 금리를 올려야 안 올려요 지금? 동결하고 3.5.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 보고 네. 금리 그러면 왜 금리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미국이 금리 중요하다 하고 TV에 나와서 경제 평론하는 사람들이 금리 하니까 금리가 중요한가 보다 생각하는데 금리의 목적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 맞아. 미국에서 말하는 기준금리의 목적이 뭘까요? 목적. 물가를 잡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맨날 생각하는 게
나라 중심이고 나 중심이 아닌 거야. 전부 다른 사람 중심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물가를 잡아야 되고 화폐 가치를 방금 말씀하셨잖아. 좋게 해야 되고 하는 이유가 뭐야? 너희들 행복하게 해주려고. 물가 오르면 가처분 소득이 적잖아. 그러니까는 쓸 돈도 없는데 어떻게 정부가 그거라도 해드려야지. 그러면 금리의 가장 큰 기본적인 목적이 물가를 잡고 행복하게 하는 데 있다면 사람들이 뭘 만족해야지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기본 조건이 충족되나요? 의식주예요. 그 가운데서도 주예요. 네. 왜 주냐? 미국은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있어요. 그럼 미 연준의 금리라고 하는 건 기준금리는 요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에 연동되는 금리예요. 그러니까 네. 집값이 안정돼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고 거주하는 것만큼은 크게 변하지 않게 만들어 보겠다는 정책을 실현하는 게 미 연준의 금리 정책이에요. 근데 이걸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그만큼 물가가 많이 올라가 있다. 왜 물가가 올라가 있지? 돈이 많이 풀려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나라 주가 지수는 제가 한 2000대에서 왔다 갔다 할 거라고 나쁘게 보질 않았어요. 근데 이걸 갖다 2028년까지 예측을 갖다 늘리잖아요. 네. 그러면 5년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2024년은 찐바닥을 다질 건데 그때 되면은 이 기본 시나리오 2번에서도 약간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면 2024년만 한번 봐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2028년까지 보니까는 다 숫자가 좋게 나와요. 5년간을 내다보다 보니까 5년 평균을 해야 되니까. 아, 평균을 해야 예, 되니까. 5년 평균을 봐야 되니까. 그래서 2028년까지는 왜 희망 회로가 그나마 작동이 되어서 좋으냐. 2025년부터 미국 경제가 아무래도 제가 리바운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25년부터 2028년 3년 경제가 엄청나게 제가 좋을 거라고 봐요. 왜? 근거를 대라 그래서 제가 페이지를 기억 못 하는데 요 책 안에 보면 다우 지수를 1900년부터 제가 산업평균지수를 평균치를 그려놓은 그래프가 나와요. 네. 거기에 1990년부터 J커브예요. 다우 지수가. J커브. 예. 왜 90년이 J커브가 시작이 됐을까요? 디지털 정보 시대가 90년부터 열려버린 거예요. 맞아요. 네. 10년 빵 떴어요. 1999년에 뭐가 들이닥쳤어요? IT 버블. 그래도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제 우리가 뭘 준비하고 있었다? 4차 산업 준비하고 있다. 미국 애들은 1940년대 존 내시 유명한 수학자이시면서 경제학자거든요. 그 존 내시 교수가 한 내용을 보면 1940년대 이미 미국은 AI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를 다 해놓고 있는 거예요. 네. 미국은. 이것만 딱 터뜨리면 돼요. 그러면 그거를 막 준비해가지고 보통 우리가 재료 준비를 하는 데는 금리가 높아야 좋아요. 싼 게 좋아요. 금리가 낮은 게 좋지. 그래서 2008년부터 금리 낮을 때 얘들은 그 준비를 다 한 거예요. 벤처, 스타트업이 막 터져나간 거예요. 저금리 시대 때. 저금리 시대 때 준비 다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도 금리 하는데 금리는 올리지만 정부는 돈을 풀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IRA 법안이나 칩스 법안을 만들고 이 새로운 I 4.0 산업을 하는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주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를 누르기 위한 하나의 재정적인 지원 정책, 육성 정책이다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지만 네. 돈은 금리를 올리면서 잡아 당기면서 뒤쪽으로는 야 보조금 돈을 다 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줄어드는 수준이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이 해석을 잘못해버리면 미국이 계속 인플레이션 때문에 돈 쪼겠지 이렇게 해석하는데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고. 그래서 하느니 금리를 급격히 인상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다. 그런데 만약에 금리 차이가 6%까지 가버리고 더 이상 나게 되는 때는 그때는 문제가 생긴다. 그렇죠. 왜? 바보가 아닌 이상에 네. 저 은행은 6% 주는데 네. 당신께서는 3% 3% 주신대. 못 주네. 그럼 제가 이 은행에다가 달러로 입금하는 게 낫지 내가 여기다가 왜 입금을 해? 그렇지, 돈 이유가 빼서 없죠. 이리 가는 거예요. 그런 시나리오까지 집어넣으면 이제 절망편. 이제 그렇게 되니까 2028년까지는 어쨌든 2025년부터 미국 경제가 반등할 거니까 우리가 그래도 그 일식 먹을 때 앞에 나오는 음식을 일본말로 하면 찌끼다시라 그러거든요. 네네네. 그 역할은 할 수 있을 테니까 부품은 만들어내고 우주항공 그래도 한다고 흉내는 하니까 먹고 살 거는 있지 않겠는가. 네. 그 정도는 잘 굴러가겠지. 주가 3천 튀울 테니까. 네. 그럼 간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게 아니죠. 없다. 네. 그래서 우리 경제는 어디로 간다? 절망으로 간다. 순간순간 빛이 보이는 그걸 보고 희망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20대, 30대, 40대 분들이 제 유튜브 방송을 보면 한국 주식에 투자라는 말 절대 안 합니다. 왜? 희망이 없으니까. 그러면 제가 어디다가 투자를 하라 그러냐?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런 데다가 투자를 하라. 소프트웨어에다 투자를 하라 그럽니다. 네.
그래도 꼭 나는 대한민국 주변에 있는 나라에 하겠다 하시면 중국, 인도, 베트남 주식을 하시면 좋다라는 말씀을 제가 이 책에도 숨겨놨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월급쟁이 분들께서는 정말 이 책을 보면서 경제 전문가가 될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실 뉴스에서는 현상만 나온단 말이에요. 잠깐만. 네. 방금 그 말씀에서 경제 전문가가 될 거는 아니지만 경제는 알아야 되겠다는 말에 네. 엄청난 모순성이 오류가 있거든요. 아, 그럼요. 팔짝 딱 끼고 그래 떠들어봐. 내가 이해하면 니는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아니면은 나는 공부하기 싫어. 어려우니까 일단 당신이 이야기해봐. 그러면 내가 투자하는 데를 들어보고 합리적이면 내 투자 이빨이거든. 공부하지 않고 어떻게 자기가 투자를 하나요? 맞아요. 많은 분들의 이제 말씀하실 때 가만히 들어보면 답을 원하세요. 근데 해보니까 네. 다르더라고요. 제 지도 교수님이 논문을 쓸 때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해지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 네. 이거 관련된 연구 논문 찾아서 읽어. 그 다음에 이 뜻이 무엇인가를 3개월 뒤에 와서 나한테 이야기해. 대학교 중앙도서관에 가서 해지 들어있는 걸 다 검색을 해서 한 200 몇 개의 저널 아티클을 제가 다 프린트해서 읽었어요. 네. 하고 막 공부하다가 이제 해지를 알았어요. 네. 이 교수님한테 갔어요. 해지가 뭐니까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arbitrage trading이라고 하는 거를 가서 찾아가지고 한번 다 해봐. 그래서 또 주세요. 또 가서 2개월 동안 또 arbitrage trading 열심히 해서 또 읽었어요. 그러니까 한 300개를 읽었어요. 네. 그 다음에 가서 교수님 다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자, 근데 이거를 계량으로 돌려야 되니까 사스로 아치 가치 모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 한번 돌려봐. 짜증이 확 나는 거예요. 이거 뭐 논문을 쓰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이 프로그램을 딱 돌리는데 눈이 빵 뜨죠. 유레카가 되는 거예요. 이래서 해지를 읽어보라 그러셨고 이래서 아비트리지 트레이딩을 보라 하셨고 이래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돌려보라 그랬거나 6개월 지났잖아요. 네. 그 다음 2개월 만에 논문 끝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진심은 이겁니다. 본인이 공부하고 느끼고자 하는 욕망과 노력이 없으면 네. 옆에서 아무리 좋은 말과 좋은 글과 애언을 해드려도 받아들일 수가 없고 네. 받아들였다 해도 그것이 뭘 말하는지 이해를 못하는 순간이 생기기 때문에 늘 깨어 계시고 공부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월급쟁이 부자들의 그 취지에 맞게끔 많은 분들과 소통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진심을 담아서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렇죠? 지나갈 수 있는 말임에도 아니다. 월급쟁이 분들도 난 경제 전문가 얘기 가끔씩 듣고 있어. 매일매일 팟캐스트 틀어놨어. 이게 아니라 공부를 하면서 경제의 흐름도 읽고 마음도 부자고 네. 그리고 노후도 여유로운 이런 일상을 꿈꾸는 생활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